MBC 김장겸 사장의 영장 청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문화에선 되게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 문화에선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게. 예. 저희 야당 시절에 청와대 정말 많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와대에 가는 행동이 대통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표시로 저런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지금 시기가 과연 MBC 문제, 김장겸 지키기를 위하여 저런 행동할 시기인가. 저는 차라리 청와대에 갔을 때 지금 안보 위기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정하라든지 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빨리 배치하도록 노력해라라든지 이런 이슈라면 그나마 좀 수긍이 가는데 예. 김장겸 지키기를 위해서 저렇게 가시는 건 전 납득이 좀 잘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청와대 간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 나와라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운동권 학생들이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예. 국회의원 80명으로서는 점잖지 않은 표현 같았고, 근데 어쨌든 80명이나 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준비도 또 바쁘셨을 거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만나준 전례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면 계속 또 예고 없이 찾아와도 만나줘야 되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질까 봐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만났었으면 나쁘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인데 예. 그렇게 찾아간 거는 그 나름대로 또 대의기관으로서 무게도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그전에 전례가 없던 일을 파격적인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 지지율도 올라갔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데 대해서도 그런 파격이 그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안 나오신 게 조금 좀 아쉬웠고, 대통령께서 못 나오신다면 비서실장이라도 나와주셨어야 되는데 실장도 안 나온 거는 저거는 야당 의원들한테 이거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이 안 나온 것까지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무수석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야당에서 거부를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격이 있는 건데 예. 대통령께서 잠시라도 만나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꼭 무슨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소통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야당을 존중하는 것이고 협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어쨌든 간에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서로 머리 맞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장도 안 나오고 정무수석 만나라고 하는 건 거의 면피용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제안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정무수석은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 게 예. 이번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른 분도 아니고 전병헌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기싸움이 어린애같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께서 김장겸 지키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그런 의제로 만나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 만남에 간절함이 있는가, 저는 이게 조금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의 청와대에 가신 건 그냥 시위로서 받아들이는 정도고, 그게 이 시국에 국민 보시기에 좋았느냐, 그건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사실은 이런 이제 방송 사태를 신호탄을 쏜 게 문 대통령이거든요. 예. 공영방송 적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방통위도 달려들고 여당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예. 여당 당 대표까지 아무개 KBS MBC 사장 물러가라 이렇게 피켓팅까지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촉발한 측면에서는 결제 해지의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인식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지금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사람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현재 경영진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의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내부 구성원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MBC 파업, KBS 파업이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MBC 같은 경우는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야말로 방송 탄압, 제작 자율성 침해가 이루어져서 10명 정도의 언론인이 해직됐고요. 그리고 부당 전보 당한, 부당 노동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내부에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부 조합원들의 다수가 해직된 기자들 해직시킨 거 부당했다. 그리고 MBC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해서요. 요즘 MBC 메인 뉴스 시청률이 5%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자괴감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9년 동안 있을 수 없는 방송 장악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저희 정부는 절대로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걱정을 이해하는데요. 언제 저렇게 싸우셔야 하냐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MBC에서 이제 문제되는 사장 경영진이 나갔을 때 이후에 정말 그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시도할 때 지켜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그 9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9년 동안에 노조에서 부당 노동 행위 고소 고발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노동부도 직권으로 그때 그 고소 고발이 없었더라도 노동부가 직권으로 부당 노동 행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전혀 안 하다가 정권 바뀌고 또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노조에서 고소 고발하고 노동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조사 나와가지고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그러고 또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그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고 그다음 또 노조가 나서고 근데 이 노조가 그냥 노조가 아니라 이 촛불 민노총 산하의 노조 이제 MBC 같은 경우에 그리고 KBS도 앞장서고 있는 노조는 이제 민노총 산하의 노조인데 이 민노총과 이 노조들이 촛불의 주역들 아닙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계산서까지 이제 내밀면서 이거 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까지 이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노조가 앞장서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이렇게 또 힘 뒤에서 이렇게 백업하고 이래 되면은 방송이나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국민의 방송이 돼야 되지 권력의 방송도 되면 안 되고 노조의 방송도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말한 노영 방송, 노조의 방송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노조와 이 정부가 탄핵 과정에서 촛불 과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한 몸뚱이가 되어 있는 데서 권력 방송이면서 노조 방송이 돼버리면 최악의 방송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MBC 내부에서 부당 노동행위나 해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분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내었고요. 해고 무효 소송 1심, 2심에서 노조가 혹은 종사원이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미 나와서요.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노동부의 어떤 뭐 고발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고발을 계속적으로 해왔지요. 다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그 고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장악한 방송, 그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경영진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KBS 같은 경우 뭐 촛불의 뜻을 같이 해서 뭐 한 몸이 됐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박근혜 탄핵과 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잘못된 거를 고치자 뜻을 같이 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됐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BS의 경우는 제1노조, 제2노조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2노조가 이제 처음에 파업을 주도한 거 맞고요. 그런데 제1노조도 고대영 사장 퇴진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사실 합치된 의견이고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낸 건 세월호 사건 때 기란영 사장 물러날 때 KBS의 경우는 부장급까지 전부 기란영 물러나라.
이정현과 결탁한 길환영 물러나라 이런 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MBC나 KBS가 과거에 장악된 낙하산 사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설 때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사장 임명을 할 때 그때는 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선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조금만 바꾸기 전에 아까 조 의원님께서 민노총이 촛불의 주역이라는 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근데 민노총 자체가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촛불 집회를 처음 시작한 거는 민노총하고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했고, 근데 그쪽 그 초기에는 야당 지지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 불이 붙지 않고 뭐 100만 네. 명씩 가고 그렇게 안 갔고 국회도 탄핵까지 이런 게 안 갔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심지어 보수층까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탄핵까지 갔는데 초기에 그렇게 그 앞장섰고 주도했고 나중에 촛불 끝나고 난 뒤에 촛불 집회 끝나고 시위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민노총 스스로가 우리가 이게 주역이고 우리가 그 최고의 공로자고 설명이 그리고 있어야 예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도 우리가 제1등 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신 문재인 정부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니 이 부분은요. 예. 지난 촛불을 민노총이 주도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처음에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주도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335 지역에서 촛불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특정 단체가 내가 주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뭐 귀여운 것이지요. 그리고 네. 시민 전체가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촛불 청구서에 대해서는 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건 저는 촛불 청구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내면 다 되냐? 아니죠. 그래서 국회가 있고요. 토론하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전 국민이 촛불 청구서를 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지금 어쨌든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자진 출석을 했고 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사라졌고 추미애 대표도 이제는 그럼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정겸 사장에 대한 이례적인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단초가 되긴 했지만은 예. 김정겸 사장 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KBS, MBC 다 문제고 공영방송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청와대, 당정청, 노조까지 합세해가지고 몰아내므로써 우리가 우려하는 노영 방송을 넘어서 가지고 권력까지 이렇게 결착된 방송으로 오히려 옛날에 노영 방송도 문제여가지고 광우병 그 보도라든가 또 탄핵 보도에서 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순동성 그 방송이 난무한 걸 그 기억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다 사실로 믿고 공포에 젖어가지고 나라 정책이 완전히 뒤흔들린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노영 방송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노영과 또 정부가 또 좀 전에 말씀 아니라고 그러셨지만은 그 탄핵 과정에서 같이 이제 공조를 했고 예. 또 정책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이 세력이 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방송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송의 독립과 민주화가 완전히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제 당은 아니지만은 예.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예. 처음에 최민혜 의원님 말씀하고 처음 말씀은 저하고도 똑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나라가 지금 곧 뒤집힌다, 핵이 날라온다 이러는 상황인데 국민들만 잠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하지 정치권이나 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방송 문제를 밀어붙이는 정부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정부나 그걸 또 이제 국회 포기하고 이렇게 장외투쟁하는 야당이나 다 진짜 이 안보는 말만 할 뿐이지 우리 같은 네. 위기감이 없나 보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다 물러나고 방송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해가지고 방송을 파행시키는 것도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보 문제가 해소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거 있으면은
방송 사측과 노측과 정부와 야당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제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예.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지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해보자면 시민단체들이요. 정치권과 손잡았다고 하면 존재 의의를 상실합니다. 시민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가 그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고요. 그래서 야당이 우리가 야당이었잖아요. 촛불 집회 가도 정말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뜻은 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건 같았지만 뭐 이렇게 한 몸이다 이 표현은 정말 아니다. 이건 시민단체 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또 방송 심의 늘 사안이라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2009년에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소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요. 그때 정사장 그만두고 난 뒤죠. 해임되고 난 뒤죠. 그때 자연인일 때죠. 현직에 있는 사장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 그때 그 홍준표 사장은 빨리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연인 일대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조사 들어간 것은 현직에 있을 때였고요. 그게 이렇게 1차, 2차, 3차 되다가 중간에 이제 방통위와 최시중 위원장이 이분 나중에 구속됐습니다. 예. 최시중 위원장이 나서서 이사들을 하나씩 이제 사퇴시키면서 숫자를 바꿔서 중간에 해직된 거고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빨리 체포영장 발부해서 정연주 조사하고 잡아들여라 이렇게 하셨고요. 예.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가 똑같다고 해서 두 사안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네. 이 정연주 사장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방송해서 당시에 정연주 사장은 정권이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분이었는데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어거지로 내쫓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내부 MBC,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게 방송 정상화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정부가 뭘 개입합니까? 예. 네. 예. 네, 지금 내부에서 파업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정말 네, 이 KBS, MBC 파업을 둘러싼 이야기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